요즘 제안서 평가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안서 평가가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그 취지와 달리 제안서 평가는 기본적으로 업체 간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업체가 600페이지나 되는 제안서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제출하긴 하는데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 시스템이 이것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방사청 입장에서는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유지가 되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이 돼도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실패를 하는 건 아니고 설령 실패를 한다고 해도 계약서대로 조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안서 평가가 투명성과 공정성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경쟁력이 뛰어난 업체를 뽑아야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고 제비뽑기나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도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제안서 평가에 변별력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어떤 평가원 간에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평가 목적에 맞춰서 평가 요소가 정해져야 하는데요. 대학 입시에서도 학과별로 시험 과목과 배점이 다르고 전형 방법과 면접 방법이 다 다르죠. 일반 회사에서 부서별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만 취지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도 마찬가지죠. 지상무기 체계와 함정, 항공, C4I 무기 체계의 특성이 다 다르고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성능 개량의 개발 범위와 기술적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이걸 일률적으로 고정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나 체계의 복잡성,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항목에 같은 배점, 같은 평가 방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죠. 일단 여기서부터 사업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방사청은 평가를 직접 하지 않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맡기는데요. 합참과 군, 국가연과 기품원 등의 출연기관과 외부 민간대학에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죠. 문제는 이 평가위원들이 분야별 전문가는 될 수 있어도 전체 평가 항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군은 운영 개념을 잘 알고 국가연은 기술을 잘 알고 기품원은 품질을 잘 아는 거지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민간 교수라면 군사 용어조차 생소하고요. 그런데 일단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자기 전문 분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분야까지 모두 평가하게 합니다. 전문가를 섭외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평가는 비전문가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게다가 제안서 분량이 600페이지거든요. 2개 업체가 입찰하면 1200페이지가 되고 3개 업체가 입찰하면 1800페이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읽고 평가하는 기간은 겨우 하루 이틀에 불과합니다. 내용이 쉬운 소설도 밤새워 읽어야만 겨우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 내용이 어렵고 까다로운 제안서를 그 시간 내에 다 읽고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평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방사청은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업체 간에 강제적으로 차등의 점수를 주라고 합니다. 동점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점수 차이를 주라는 거죠. 평가위원이 뭘 평가하는 건지를 모르고 제안서를 읽을 시간도 없는데 점수 차이를 벌리라고 하니까 점수가 벌어지긴 하는데 그건 임의로 나온 값이지 업체 간의 기술 능력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기술 분야에서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평가는 비용 평가가 좌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진 업체가 저가로 입찰해서 점수를 뒤집는 거죠.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그때부터는 제안서 평가에서 최저가 입찰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방사청 초기에 최저 입찰가가 사업 예산이 60%였거든요. 방산업체들은 40%를 손해보고 입찰을 해야 하니까 적자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방사청은 이 최저 입찰 가격을 80%로 올렸고 지금은 그게 95%가 됐습니다. 5%만 낮추면 비용평가가 만점이 되는 건데 5%는 낮출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업체가 95%로 입찰합니다. 비용평가가 모두 만점이 되는 거고 비용평가의 변별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감점 점수가 평가 결과를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업체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신규 채용을 얼마나 많이 했냐 등 기술력과 무관한 가감점 항목들이 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거죠. 기술력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분명 평가를 통해 업체 간의 순위가 매겨지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순위인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가의 근본 취지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자 업체들은 제안서를 예쁘게 꾸미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무리 잘 써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비전문가에게 어필하기 쉽도록 제안서의 가독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는 거죠. 비싼 종이에 문구를 다듬고 그래픽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이게 적게는 1억, 많게는 3억에서 4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제안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요. 평가가 끝나면 보지도 않을 제안서에 이 정도 거액을 쓰는 건데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비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일단 평가에서 불리합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원가 보상이 안 되는 제안서에 수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분명 경쟁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왜곡된 평가는 국내 방산을 절대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News Today.